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5일 낮 12시 35분입니다. 책 한 권 추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하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인데, 판매를 지금도 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판매를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제목이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한국 인터넷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우선은 이제 그 저자라고 안 돼 있고 기록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뭐 기술한 책이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록하신 분께서는 안정배 님께서 해 주셨고요. 감수는 강경란 님께서 해 주셨네요. 재밌어요. 이 감수해 주신 강경란 박사님께서 지금 근무하셨던 데가 어디냐 이렇게 딱 보면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하시고 이제 전일남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를 받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의 증인들이시겠네요. 이 책에 처음 이제 서문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뭐 다룬 책이 많은데, 뭐 이제 뭐 어떤 그 인터넷 역사에서 이제 주요한 장면마다 내려졌던 선택과 판단의 의미, 그것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가 어떠했는지 밝힌 내용을 정리한 책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개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기억을 할 때, 혹은 아니면 큰 건축물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제 뭐 그런 뭐 물을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이제 미국의 금문교 같은 거라든가 뭐 하여튼 뭐가 됐든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은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은 뭐 한 사람으로 대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것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거기서 이제 현장에 앉은 노동자들이 있었겠죠. 네. 굳이 제가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발자도 사실 뭐 기술 노동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적인 뭔가를 설계를 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코드 한 줄 한 땀 한 땀 박아 넣은 코더들도 자기의 삶의 애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말이 개인적으로 와닿았는데, 이 책이 해서 이제 지금 인터넷을 가장 왕성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2, 3년, 10년 전이죠. 그때 젊은이들, 지금은 이제 기성세대가 되셨을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뭐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국 인터넷을 실제로 쓰게 되는 건 지금의 여러분들이 되시겠죠? 네, 그분들에게 이제 도움이라기보다 하나의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인터넷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매번 이제 아크넷이나 뭐 이런 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뭐 미국의 이제 달파죠. 이제 뭐 번역을 한 뭐 고등무기 연구 계획국 정도 될 텐데, 아무튼요, 뭐 이제 하여튼 미국에는 이제 별의별 이상한 외계인 공원에서 만드는 기술 하는 연구소가 있지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은하계 네트워크라는 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재밌는 말이 나와요. 이 네트워크 연구가 큰 변화를 맞게 된 변곡점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음성 전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킷 스위칭을 하던 방식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리얼 서킷 스위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식에서 패킷 스위칭 방식으로 전환시킨 것. 그래서 TCP/IP 공부를 해보면은 버추얼 서킷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근대에 와서 이제 TCP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L4 프로토콜이죠. 물론 이제 요즘은 UDP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심지어 이제 어떤 의미로는 더 중요해지는 측면도 있죠. 이제 HTTP 버전이 올라가면서 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최초로 패킷 교환 방식을 만들어낸 게 이제 이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쉽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전화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할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대1이면 그냥 자기들끼리 회선을 하루 종일 쓰든 말든 상관없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n대 n이 돼봐. 그러면 1대1로 누군가는 통화를 하는 동안 나머지 n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그냥 기다려야 돼요. 언제? 저 사람들 통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론 이게 이제 회선을 동시에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우 비효율적인 거고, 그래서 효율을 이제 극단적으로 높이게 되는 게 결정적으로 이제 패킷 교환 방식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킷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위죠, 단위. 이것이 단위인데 이 단위를 논하게 된 것으로서 이제 촘촘하게 이제 그 망을 이제 더 그 알차게 쓰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제 사실 뭐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CPU 자원이 이제 유효하게 만약에 연산을 좀 덜 하고 놀고 있다. 그런 시간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촘촘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어쨌든 지금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7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그 전길람 박사님이 또 딱 등장하시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연구그룹 여기서 비롯됐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 81년에 국산화 국책 프로젝트의 일부로 해가지고 컴퓨터 네트워크 개발 프로젝트가 승인됐다고 되는데, 이때 전길람 박사님이 그 원래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셨는데, 아마 전길람 박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다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시고, 그 인터넷 명예전당에 헌액된 유일한 동양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교포셨다가 넘어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그 뭔가 이제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위대한 스승님이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이런 게 승인되면서 국내 최초의 원거리 컴퓨터 네트워크 SDN, 지금 요즘에 SDN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 이제 네트워크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시스템 디벨롭먼트 네트워크의 개발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그 뭐 결국은 이제 우리 게 없으니까 뭐 갖다 써야죠. 네, 이제 유닉스 갖다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지, 왜 유닉스였는지 이 책에 또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982년 5월 경북 구미에 있는 KIT,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키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다음 서울대사에서 컴퓨터 이제 네트워크 교신이 이루어졌고, 이게 처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TCP/IP는 미국에서만 시험적으로 쓰고 있었고,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축을 하게 됐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 패킷 교환 방식이 어떻고, 이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서 언급하는 거고, 요 사진은 제가 이제 몇 번 그 스브스 뉴스 여기 출처는 여기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한번 그 짧게 카드 뉴스 형태로 좀 잘 정리된 자료를 다뤄줬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가 저 때만 해도 참 인터넷도 구축하고 또 뭐 또 했어요? 예, PC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참, 예, 뭔가 그 뭘 많이 갖고 있었는데 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간, 이제 로고 보이세요? 이게 삼성전자 옛날 로고예요. 예, 삼성. 하여튼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우리가 이제 좀, 예, 미국하고 뭐 그렇게까지 확 밀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갖다 쓰는 것만 잘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때 이제 1982년 5월에 이제 요때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길람 박사님 외에 개발팀 연구원 손유익, 차의영, 서울대학교에서는 김종상 교수 연구실의 대학원생이었던 김영호
옥철영, 정성권, 홍봉휘 님께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이제 성함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썼던 장비도 이게 이제 역사에 남는 뭐가 된 거죠. 얼마 전에, 네, 며칠 전에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네, 이제 KD 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정 씨가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럼 정성권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냥 뭐, 저는 이제 저런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네트워크 좋아하는 후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꼭 고맙겠습니다. 참, 이게 민망하네요. 이게, 떨리는데요. 이런 얘기 하려니까. 아무튼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제 만든 영상 하나 있죠?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이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82년도에 그걸 최초로 분석하고 유닉스 시스템을 포팅했다. 근데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전 진짜 알거든요.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저 말이 진짜 한 문장인데 겨우 한 문장인데 여기 봐봐요. 진짜 저게 맨땅 에이딩인 게 여러분은 지금 구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죠. 자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문서라고 하는 것만 있더라도 이거라도 어디 가서 좀 찾아보겠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막 뒤져야 됐고 이랬는데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라서 뭐 그냥 이런 거는 그 시절엔 그랬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학원생 4명이서 이거 유닉스 설치 앞서서 이거를 이해를 일단 해야 되니까 뭐 디렉터리가 뭐고 계정이 뭐고 이제 이거 스터디하고 오로지 못밖에 없다고요? 네, 그것도 재본을 한 유닉스 매뉴얼을 읽어가면서 시스템 명령을 실습하고 커널이 뭔가 파악하고 심지어 그러면서 수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워낙 옛날이기도 했고 결론은 이제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뭐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이 설치부터 이제 왜냐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SSD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걸 레이드로 잘 연결하시면 뭐 속도가 램에 비견할 정도로 빨라지는데 그 당시 컴퓨터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나 DVD도 느릴 판인데, 그쵸? LP 레코드 크기의 마그네틱 테이프, LP 레코드라는 거 아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마 크기가 한 20 몇 인치 모니터 사이즈만큼 폭이 나올 거야. 한 이만 할 거예요. 굉장히 큰데, CD 곱하기 뭐 몇 정도 되죠. 계속 이제 설치도 안 되니까 오류 나고, 그러면서 여기 소스 코드를 변경해 가면서 설치를 시도. 자, OS의 코드를 변경해 가면서 설치를 했다. 무슨 얘기냐? 어떤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에 운영체제가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자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유닉스 오픈소스였죠. 그래서 이것의 소스 코드를 수정해 가면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어쨌든 결국은 뭐 이게 해결이 안 나가지고 내 동료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이게 참 전길란 박사님이 워낙 이제 좀 뭔가 레벨이 다르신 분들이니까 미국 동료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유닉스 버전 뭐 이런 걸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다. 진짜 이 설치만으로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겠죠. 예. 이게 이제 방금 여기도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설치 파일 클릭하면 자동 설치,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그때는 이제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이것에 이제 코드를 수정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만 하는. 네,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결국은 이제 뭐 탑재 뭐 네트워크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이제 직렬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뭐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유닉스 커널을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말은 간단해요. 진짜 한 문장이야. 이론상으로는 유닉스 커널 장치 드라이버 부분을 찾아 수정하면 완료되는 간단한 작업이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커널 개발자가 잘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식이야.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냐 그렇지 않으냐 거의 그 수준으로 끝나요.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웹 같은 경우도 뭐 프론트 영역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조그만 것만 하나 해도 눈에 다 보이잖아요. 백엔드 개발자들이 상대적으로 프론트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그런 아쉬운 게 뭐냐면 뭘 했어. 근데 백엔드 쪽은 잘했다라는 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아. 그나마 이제 서비스 안정화가 되고 뭐가 되니까 그걸로 좀 뭐라도 하겠는데, 자, 운영체제 커널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뭘 했다는 건지 설명을 하기도 힘들어. 왜냐면 못 알아들어, 상대방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커널 개발하시는 분들이 참, 네, 거의 그 부처님까지는 아니어도 뭐, 예, 거의 그냥 예, 득도할 만한 이러다 보살되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앉아가지고 뭘 해야 되거든요. 아니나 달라 여기도 그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매뉴얼대로 이게 항상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매뉴얼과 다르다. 난 매뉴얼대로 했거든요. 근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재밌어요. 유닉스 커널 소스를 인쇄를 했대. 와 진짜 저거를 야, 이걸 인쇄해서 보셨나봐요? 하나하나 고쳐면서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요즘 말로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널 소스를 컴파일 하기도 이제 봐봐요. 지금 여러분 저기 C 언어 공부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7키 한 번만 딱 누르면 몇 초 안에 결과 나오잖아요. 아니 물론 지금도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커널 컴파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커널 컴파일 한다고 해서 뭐 시간이 무슨 며칠 걸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뭐 눌러놓고 뭐 잠깐 예 뭐 담배 피러 다녀오시든지 딴 거 잠깐 하고 나면 그래도 빌드는 돼.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하나만 했어. 그러면 며칠이 일단 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F7키를 눌렀는데 만약에 3일이 날아간다고 생각해봐. 이걸 누르는 순간. 그러면은 진짜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내가 누르는 순간 결과를 보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참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내가 확인되는 게 몇 개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눈물 납니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결국 커널 소스 중 입력과 관련된 단 한 줄이었다. 네, 단 한 줄. 네, 근데 그때는 네, 이제 뭐가 없으니까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풀어야 되는 문제. 이게 이제 그 무슨 원천 기술 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런 게. 근데 지금도 사실은 커널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저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생각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토를 하나 하고 가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뭐 웹 프론트 개발자를 비하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운영체제 커널을 개발하거나 웹의 프론트 개발을 하거나 뭐 백엔드 개발을 하거나 그냥 싸잡아서 웹 개발이라고 한다고 해도요. 이렇게 하든 뭘 하든 그냥 그놈의 그 어떤 보수 체계가 뭐냐면 이제 맨먼스죠. 그냥 그 박사급 인력을 몇 달 썼더니 뭐가 되더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서 왜 못 나오냐면 단순해요. 네, 스티브 잡스도 뭐 그냥 특급 인력이죠. 뭐 우리나라 오면. 하여튼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좀 더디다. 물론 이제 조금 나아지고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저 점은 뭐 예, 뭐 나중에 뭐 정권이 좀 바뀌든 국가가 뭔가 좀 달라지면 또 뭐 대통령 새로운 분이 오시면 뭐 바꿔주실지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자, 그래서 뭐 이때 이제 히스토리 얘기가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유닉스 어떤 버전이 설치돼서 이제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예 여기 이어 구미의 차의원과 서울의 정성권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이제 그 역사의 바로 그 순간이었고, 이게 이제 여기 뭐 알파넷 이후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SDN 같은 경우는 저기 밑에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동했던 시기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뭐 결코 이제 그 늦지는 않았죠. 뭐 늦게 출발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선진국 대비 뭐 어떻고 이런 정도였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그래 뭐 대중화되어 있고 너무나 뭐 당연한 것들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때 이 선배님들이 이런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오늘의 현재 인터넷 환경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이런 거는 이제 원천 기술에 해당되잖아요. 원천 기술에 해당되고 뭐 기반 기술이죠. 기반 기술인데 이걸로 새로운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딱 나타나자마자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번 거는 결국 이제 그 상용 인터넷 서비스가 열리고 온라인 게임계와 인터넷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이제 뭐 주도적 역할을 한 전문가를 키워낸 텃밭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네, 온라인 게임 하셨던 분들, 네, 다 저 비슷하게 모여 계시던 분들이셨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네트워크라는 게 딱 되니까 모여서 놀자, 뭐 이걸 먼저 했다. 그러니까 10시 좀 어쨌든 이제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일단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떤 노력을 하셨을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짜 저런 맨땅 헤딩을 저도 좀 해봤거든요. 특히 이제 옛날에 어떤 버그 하나를 수정하는데 제가 윈도우 계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S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레퍼런스가 MSDN이거든요. 근데 이 MSDN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뭐가 안 되거나 여기에 있는 지금이야 이게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었지만 옛날엔 돈 주고 사서 보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안 돼. 진짜 사람 미치고 팔짝 뜹니다. 그리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저널이라고 잡지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가끔 뭐 있었냐면 MFC나 뭐 당시에 쓰던 MS 라이브러리에 버그 찾아갖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뉴얼이라는 게 늘 완벽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소위 실무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내가 알던 세상이 그나마 살만했던 건 부모님이 나 대신 고생해주고 그 쉴드가 있었으니까 내가 좀 그나마 편하게 살았는데 그 쉴드가 싹 사라지니까 나 혼자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네. 세상이라는 게 실무라는 게 매뉴얼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책에서 본 것들 실제로 가서 일했을 때 그렇게 되고 말고는 둘째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뉴얼조차 없거나 어쩔 때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뭐가 안 돼 버리거나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다 보면은 그때는 그 모든 걸 내가 찾아서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죠, 인내. 네. 이런 맨땅에 헤이딩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네.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드느라고 고생하신 전길남 박사님과 그리고 이제 그 박사님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해 주신 수많은 연구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 요 책이죠. 요 책 꼭 좀 보셔라. 한 번쯤 보시면 재밌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책을 사서 볼 수 있으시면 사서 보시고, 저게 아마 PDF가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또 하드카피 책으로 보는 게 또 그 책 특유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건 이제 뭐 자료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고, 한국 인터넷의 역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